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유선TV 마켓나우 홍민입니다. 자,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쉬고 돌아오니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길이 어찌나 좀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에 중국은 춘절 연휴로 같이 좀 쉬고 있었고요. 또 뉴욕 증시는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좀 펼쳐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상승으로 오늘과 내일장 이번 한 주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자, 어떤 이슈들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고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시장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CNR 코리아의 이재준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고향 다녀오셨나요? 예, 고향 다녔는데도 가까워가지고 고향 갔다 온 느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좀 약간 명절 기분이 또 안 나잖아요. 예, 네. 이제 가서 맛있는 건 많이 먹어서 그때는 또 고향 간 느낌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살이 찌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어쨌든 좀 휴식을 재충전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쉬고 오셔서. 그래요? 많이 웃어서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장 분위기도 좀 괜찮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주간 증시가 어땠었나라는 걸 좀 봤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봤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항상 증시가 안 열리면 편안한 것도 있지만 무슨 이벤트가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이 또 되잖아요. 긴장이 되는데 다행히도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증시가 좀 올라갔던 모습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디지털 조선TV 전문가 방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장에서의 궁금증들, 어려운 부분들 함께 좀 소통하는 그런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을 사냥하라 헌터스탁입니다. 자,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또 무료 종목 추천도 급등 예상주도 나가니까요. 함께 해보시면서 시장에서 수익률을 더욱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터스탁.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이슈에 관해서 또 정보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빠르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이제 2월 증시가 밝았습니다. 설 연휴를 끝내고 맞이하는 증시죠. 자, 관심을 갖고 체크해야 할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바로 다음 달 1일이 데드라인인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또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가 끝났으니 빠르게 또 챙겨야 될 부분을 챙겨야 합니다. 자, 당장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또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북미 간의 대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1월 달에는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었고, 그다음에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어서 주가의 증시를 조금 올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데드라인이 임박하고 이제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증시를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7일, 28일 베트남 이 다낭 지역은 확정이 안 됐는데 다낭이 좀 유력 후보지로 좀 뽑히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이제 2차 정상회담 거의 한 260일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쟁점은 미국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폐기, 그리고 사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검증, 그러면서 이제 완벽한 이제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분명히 북한 쪽에서는 다 양보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당근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서 북한도 경제 대국으로 갈 수 있게 미국이 도와주겠다라는 부분을 해서 계속 당근 정책을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해결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가고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쟁점은 지금 이 시간표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시간표고 이제 하나의 액션으로 해서 옮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타임 테이블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에서 신년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었었죠, 전일. 근데 이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이 북한에서도 결국은 비핵화로 간다라는 부분이 의미 있는 진전, 대단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좀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결국은 경제 대국으로 가고 개방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얻고 어느 정도에 대한 양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좀 대북 관련주들은 계속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에서도 그 경제 패키지 준비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3자에게 이 에스크로우 계좌를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현금을 인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결국 네. 북한이 지금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인데 이 비건 대표가 이번에 방북을 하면서 플라토늄과 우라늄 관련돼서 농축 시설에 대한 파기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북한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면은 결국 미국도 또 이전 부분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북 관련 이슈는 이 인프라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따라갈 것 같고요. 네. 이제 경제 제재가 있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SOC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을 하면서 북한도 계속해서 건설을 하고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한 모델을 좀 갖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따라가는 모델을 조금 모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이 대북 관련된 이슈, 이 회담 이슈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 시진핑과의 회담인데 결국은 북한을 이제 레버리지를 지렛대로 써가지고 결국 중국한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미국에서도 얻고 당연히 중국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닥토닥 거리면서 다독이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북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라 하면서 중개자 역할을 중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쟁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쟁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아마 고위급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관세 유예가 3월 1일이 데드라인이기 네. 때문에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되고 협상이 진행이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또 연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이슈는 또 지속적으로 딜레이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다만 지금 봤었을 때는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 문호신 장관도 입장에서도 북한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부분, 중국에서도 지금 결국 양보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미국이 원하는 부분은 결국은 중국에서 보조금 자국에다 주는 부분은 원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국 사업을 보호하고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관련돼서 탈취하는 부분인데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기술을 탈취합니다. 네. 이 중국에서 기업을 설립해도 돼. 근데 대신 우리가 기술 탈취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네. 지적재산권이나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 그 무역 관행에서 좋지 않다라는 게 미국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좋은 타협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그 해당 중국에서의 규제 굉장히 딱딱합니다. 네. 뭐 사용 못하게 하고 중국 법상으로는 이 다른 나라의 기업의 기술들이 사용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완화시켜가지고 좀 개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다만 네. 너네 기업에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보조금 막 줘가지고 무분별하게 줘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시장, 반도체 굴기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올라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 대굴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자본 투입으로 네. 인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지금 미국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들을 해지를 하고 없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쟁점은 미중무역회담에 대한 쟁점은 아무래도 기술 이전과 그다음 네. 보조금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 쟁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잘 된다면은 이제 시진핑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중 정상회담이 바로 이제 일정이 잡힐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월 증시 관전 포인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그 다음 이슈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좀 자세히 풀어주시기는 했는데 추가적으로 혹시나 좀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경제 대국 2위로 성장을 네. 하면서 갑질도 많이 하게 되고 아무래도 중국이 성장했던 부분들이 값싼 이 노동력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GDP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결국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전기차에서도 보조금 축소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 기술력은 중국보다 2, 3년 정도 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앞서고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었죠. 네. 근데 여기에 미국 등에 올라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챙길 수 있다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력도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결국 미국이 지금 반도체 업종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캐펙스 투자, 흔히 말해 대형 기술주들에서 캐펙스 투자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중무역 협상에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디지털 경제 관련된 규제가 있었는데 네. 이게 데이터를 현지화시키고 그다음에 권위적 보완을 하고 국가 안보 우려와 함께 없는 부분까지 국내 기술을 강요했었거든요. 네. 자체적인 것만 해결했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됐었다라는 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어진다게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반도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보안 쪽이나 이런 부분들 반도체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해서 상승을 한다면 증시의 상승을 좀 끌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 좀 매력이 있다. 지금 국내 기술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개장까지 약 8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좀 간만에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 상황 흘러갈지 좀 집중적으로 개장 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오늘을 체크하고 가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요. 미국 시장이 우리 연휴 동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두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도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괜찮았던 그런 상황에서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의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역시 금일 큰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섹터 내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변동은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연휴 전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 역시나 이쪽 관련해가지고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급등 종목들을 좀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조정 시에 그런 종목들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도 용평 리저트 같은 경우가 뭐 2월에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아난티가 이제 대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남북 경협주의 이제 대장을 용평 리조트로 보고 용평 리조트의 이제 시세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종전 선언 뭐 이러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남북 경협주들이 추가적으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뭐 지뢰 제거 관련된 그런 종목 쪽으로도 일단은 뭐 종목들 DMZ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종목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사실 철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농업 관련 진로저스이스로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뭐 종전과 관련된 뭐 DMZ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오늘 뭐 확산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큰 어려움보다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수소차나 아니면은 그 남북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뭐 종목 호가 움직임이 빠른 거에 충분히 이제 그 부분들을 감내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OCI라는 기업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CI는 사실 뭐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으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뭐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뭐 강한 매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이랑 공급 조절이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가 일단은 뭐 하회하는 가격 때문에 공급 조절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18년 5월 30일 중국 이제 태양광 보조금 중단 이후에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가운데 어쨌든 중국 설계업체들이 증설을 하면서 공급 부분들이 증가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 사이에서도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공급 조절 이러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분석 보고서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 전망들 보면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수요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폴리실리콘 가격, 공급 가격에 대한 정상화가 나타난 수준만으로도 어쨌든 충분히 뭐 OCI도 큰 종목이긴 하지만 타격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좀 더 크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4분기,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은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순환매 관련된 움직임들이 시장을 여전히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딱히 바닥에서 지금 한 20%, 30% 올라온 종목들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OCI는 제일 마지막에 어쨌든 한 번의 슈팅은 충분히 좀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OCI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는 9만 5천 원 정도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공략주로 OCI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개장까지 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동시효과상으로 보면은 지금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들어서 1월 참 잘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2월장 어떨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오늘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뭐 아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주셨고.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네. 상방은 한 2225에서 30포인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한 1%대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한 1%대 반영을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2225에서 2230포인트가 코스피 지수의 상단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 남은 기간에 720포인트를 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아무래도 코스피 탄력도 상승 탄력도보다 코스닥 상승 탄력도가 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 주 증시는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 그리고 내일장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일장까지도 상승의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속에서 아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매력적이다라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 반도체 1월 31일 날 삼성전자에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공급 조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공급 조절을 한다라는 부분은 결국 뭐냐, 공급을 늘려가지고 단가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 삼성전자에서 했던 화두는 뭐냐, 지금 봤었을 때는 D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익성 방어 전략을 유지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D램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2019년에는 탄력적인 시설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탄력적 시설 투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쪽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팹리스 업체, 흔히 말해서 설계와 도면을 하는 업체가 팹리스 업체인데 네. 이 파운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화성에 있는 그 라인을 가동시켜가지고 파운드리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가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겁니다. 캐펙스 투자는 이루어지지만 추가 증설을 없이 결국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제한시키겠다라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의 이 실적 컨퍼런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무래도 1분기 D램에 대한 빅그로스, 흔히 말해서 비트당 출하량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도 결국은 그 생산량 한 단위당 그 생산량도 줄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형 기술주인 페이스북이 있고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가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현재 캐펙스 투자를 4분기 때 확대를 했거든요. 결국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공급을 줄여드리고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을 최선호 업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앞서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 이슈도 충분히 이런 부분까지 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연휴를 마친 2월의 증시 2월 7일장 오늘 목요일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다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전일 대비 0.56%, 12.31포인트 상승한 2215.77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전일 대비 0.41%, 2.94포인트 오른 719.86포인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좀 매도로 돌아선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만 해도 전기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강하게 사들였던 외국인, 오늘장에서 좀 오랜만에 좀 매도로 전환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시작보다는 조금은 매도폭이 축소되는 움직임도 현재 보입니다. 오늘 기관도 함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과 투신 그리고 은행권에서 모두 좀 파는 움직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5억 원의 순매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사들이면서 143억 원의 순매수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권 쪽에서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양시장에서 함께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40억 원의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장 초반에 소폭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계속해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증권업종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학과 의약품, 금융, 그리고 운송장비, 통신, 서비스, 유통, 철강금속, 건설업종 쪽으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금융과 전기전자 섹터를 팔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고 있는 업종은 현재는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강합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동반 1%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1%대의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K텔레콤과 LG화학이 강세로 출발한 반면 현대차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과 네이버, 현대모비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동반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신라젠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디톡스, HLB, 코롱티슈진 일제히 하락 출발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바이로메드는 1.19% 상승 출발했고요. CJ E&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동반 1%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시장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 비금속 광물이 가장 강하고요. 전기전자, 건설, 그리고 섬유의복, 의료정밀 순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과 증권업종도 상승세고요. 기계업종도 0.74%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대부분의 업종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방송 서비스, 종이, 목재, 통신방송 서비스와 섬유, 의료, 기타 제조업종 1%대 빨간불 켜고 있고요. 비금속, 일반 전기전자, 정보기기와 오락문화, 금속업종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 기계, 장비, 통신 서비스 업종들도 오늘장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남북 경협 관련된 그런 대북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오늘장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승 상위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대웅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11%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진야화학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오세훈 테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또 남광토건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그리고 한전산업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큐캐피탈 그리고 오르비텍, 바이오제네틱스 그리고 대명코퍼레이션, 흥고석유 등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제형솔루텍, 라이트론, 대호PNC 등 종목들, 대아TI도 오르면서 오늘 남북경협 테마 섹터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2월 7일 목요일 주식시장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전히 전기전자 섹터로의 외국인의 러브콜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도 남북경협 섹터 그리고 또 이런 정치인 테마주들의 그런 상승세가 또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징주 간략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오늘 가장 강한 섹터가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해서 네. 이슈에서 3.3% 오늘 때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주가 현재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을 제가 첫 방송 때 얘기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금요일장에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네. 급등을 했고 지금 오늘장에서도 급등을 했는데 비핵화 쪽 관련돼서 이 원전 쪽 관련 이 용역회사 해체 이런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 관련 그리고 우리 기술이 현재
이등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주들 봤었을 때는 그 특징 기업을 말씀드리면은 그 대웅제약, 네. 이 나부타 FDA 승인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섹터로서 크게 오른 섹터가 없고요. 대부분 다 대북 관련된 이슈로 네. 좀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대박 전당포로 넘어가서요. 또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려야 할지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두 종목으로의 공략을 이거는 ETF 상품이죠.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좀 소폭 좀 상승했던 모습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이 코스피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조금 일단은 한번 1차적인 저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일단은 좀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증시에 2225에서 2230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한 1% 정도 전저점 한 6,500원대에 한 초반 중반 수준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이제 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또 노이즈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6,800원에서 6,900원 사이에서에 대한 매도 전략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더 상승폭이 좀 큽니다. 코스피보다. 그 바이오 업종이 좀 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 제약바이오 이슈를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을 하고 나왔는데 그 연휴 기간에 이 대웅제약 관련된 이슈가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대웅제약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나보타가 미국에서 한 3천억 이상 첫 해 기록할 수 있다, 매출. 네. 그리고 이 대체할 수 있고 의사들이나 이 기존에 있는 보톡스보다는 더 인하돼서 할인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나부터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 매력도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대웅제약이 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이 좋은 이슈가 제약바이오에서는 흐를 수 있다. 만약에 오늘 지금 고점 형성하고 지금 조정이 나와도 다시 한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또 새로운 종목을 확인해 봐야겠죠. 전문가가 준비한 당신의 유망 포트폴리오. 오늘 또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들은 어떤 건가요? 원익 QNC 그다음에 LG 이노텍을 갖고 왔는데요. 원익 QNC가 아침부터 좀 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3%대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는 원익 IPS가 있고요. 네. 또 소재 쪽에 원익 머티리얼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열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익 QNC가 4분기 매출이 한 700억대,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쿼츠 부분이라는 이 반도체 램 쪽에 대한 리서치, 이 신규에 대한 캐파가 지금 계속해서 확 가동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쿼츠에 대한 부분이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라믹 부분도 지금 원익 QNC에서 하고 있는데 세라믹 쪽에 대한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에서 성과급을 직원들한테 나눠줬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일회성 비용 지출 때문에 인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보다는 소폭 줄거나 부합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업체들에 있어서도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이 쿼츠 부분에서 매출액이 올해도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15% 가까이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정 부분 쪽 관련된 부분은 고객이 지금 제품
제품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이랑 제품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이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YOY 기준으로 2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 2019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매출액이 3천억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500억대, YOY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매출액도 15%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5%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모멘텀을 봤었을 때는 지금 모멘티브에 대한 회사를 지금 인수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신규 매출이 더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원익QNC는 충분히 지금 주가 가격 수준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봤었을 때는 지금 12,800원대에서 있는데 그 16,000원대, 15,000원, 16,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21선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4,000원대를 만약에 돌파를 강하게 한다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서 한 수익을 좀 가져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저점인 8,970원인데 9,000원 선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원익QNC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아무래도 아이폰 관련주죠. 네. 근데 이 종목도 좀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대. 일단 굉장히 고점 2018년 8월 1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 더 빠졌죠. 네. 반토막 빠지고 1월 3일 날 8만 원 찍고 올라갔는데 지금 대략 한 30% 조금 안 25%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실적에 대한 컨센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4분기도 영업이익에서 1,000억대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컨센 대비했을 때 조금 기대치 이하에 부합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당사가 이제 이 LG이노텍 당사에서 추정했던 매출액 자체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결국 이 원인이 뭐냐면은 광학솔루션 쪽 관련된 사업부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쪽 관련된 신제품 판매가가 기대치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4분기 실적에서 좋지 않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서 애플이 계속해서 판매 부진이 있을 것 같냐?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S10, S10 플러스를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전환을 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 사업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에 대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있어 새로운 부분을 가기 때문에 애플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폰들의 매니아층이 있죠. 아이폰 매니아층이 쉽게 이탈되는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패했던 이 가격 그 전략을 수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오히려 단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재고에 있던 부분들을 좀 소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이슈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다면은 아이폰도 2분기 때부터는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LG이노텍의 긍정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4분기 때 이런 부분들과 1분기 때 이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듀얼 카메라 모듈에서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Max가 4분기에 판매가 시작된 게 LCD 모델의 결국은 싱글 카메라 모듈 납품으로 인해서 점유율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3D 센싱 모듈에 대한 확대와 그 다음에 신규 트리플 카메라 채택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LG이노텍은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바닥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 전략을 세운다면은 지금 수준에서 좀 매수를 하게 된다면 12만 원 선까지는 좀 목표가를 보고 한 20% 정도를 보고 수익을 좀 가는 부분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8만 원이 깨진다면은 손절하시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 그냥 딱 들어가면 됩니까? 네네. 10만 원 지금 호가 단위가 아무래도 500원 단위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선에서
10만 원에서 지금 범위에서 사도 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10만 원 선에서 사도 뭐 일단 충분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뭐 이렇게 큰 어떤 리스크가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종목 원익QNC 그리고 LG이노텍까지 함께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고 1월 증시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금은 살 때인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약간의 어느 정도 그 정도 이야기를 네.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2월자 이번 주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뷰와 동일하게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더 강한 상승률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그나마 이제 PER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업사이드 측면에서는 반도체 부분들이 좀 낮아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더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코덱스는 인버스 전략 그대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 150 레버지는 아직까지 한 10% 가까이 네.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코스닥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코스닥 쪽으로의 움직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또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 책을 통해서 또 공개를 하셨다고요. 요즘에 잘 나간다는데요, 그 책? 네, 뭐 계속해서 뭐 주위에서 분들도 책 출간했다고 막 연락이 오면서 뭐 책 강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튜브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관심을 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뭐 책이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서 구정 때도 책이 좀 팔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예, 좀 쉬는 기간에도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쉬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기본적인 거랑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초보자들을 위한 이런 이슈들이나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초 지식부터 실전 매매 기술까지 아우르는 책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에서 강의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디지털조선TV에서 전문가 방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관한 궁금증들,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장을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헌터스탁입니다. 투자의 방향성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면서 장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터스탁.co.kr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 벌써 이렇게 저희 마켓 나오는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 끝난 게 아니죠. 잠시 후 9시 40분부터 또 황금 종목을 찾아라 몽타주가 방송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디지털조선TV와 함께 오늘장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들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